네, 상한가 튜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. 자, 상한가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4월 24일자 상한가 갔었던, 전일자 상한가 갔었던 종목을 4월 24일자에 대응하는 거죠. 뭐 제가 전일자에도 뭐 특수건설, 이하공역, 이런 종목들 제가 잘 가이드 한번 드렸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3일자의 상한가를 갔었던 동일고무벨트 데이터 솔루션 하나니켈 1호 사이토젠 J웨이가 되겠습니다. 자,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부상시장이 불미스럽게 그 사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차선으로 꼽히고 있는 후보에 대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었던 상한가였습니다. 자, 상한가 잔량 상한가는 우선적으로 11시가 좀 넘어섰던 시간에 올라갔고요. 거래가 됐던 게 88만 주인 것에 반해서 11만 주 거래량이면 상한가 잔량이면 적절한 상잔량이다. 약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울러서 유동주의수가 400만 주인데 반해서 88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보셔도 됩니다. 다만 이 종목 자체는 본래는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일단 올라갔다 하면은 다음날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근데 그 날짜의 시세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내일은 매물 저항대를 맞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상단부에 있는 6,700원, 6,500원 라인 구간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단발적인 이슈로밖에 일단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재보궐선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뭐 일정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했던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차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꼭 당선되리라는 또 법은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는 갈 수 있다. 그러면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고무 벨트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 하나 있고요. 자, 이런 자리 하나 있고. 그래서 매물 저항대가 있는 뭐 6,800원대, 7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. 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. 거래량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등락이 좀 나오면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라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 되겠습니다.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.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은 그나마 전 세계에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거든요.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 돌아요. 경기 자체가.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꺼지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 이후 포스트 그러니까 그 이후를 보는 거죠. 차기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기업에 대한 활동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있는 거죠. 그래서 뉴딜 정책 뭐 기대감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뭐 상승 좀 보여줬는데 일단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된 게 130만 주. 근데 지금 상한가 잔량이 89만 주기 때문에 이길 자도 갭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. 다만 거래가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올해 초에는 한 1300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물 소화를 못 해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또는 장대음봉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재반등을 노리기까지는 좀 빠른 시일 이내에 나올 수는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으로 치고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제대로 소화 안 했던 상태에서 이슈로서 끌어당기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상단부에는 매물 저항 라인 구간대가 4,800원, 5,000원대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,800원, 5,000원 라인 구간대에서 저항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차익 실험 관점으로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하나 니켈 1호
뭐 업종 그러니까 원자재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유가 반등이 중심이 서야 되고요. 유가 반등. 그다음에 요게 이제 과거에도 뭐 흔히 얘기해서 세력주형 패턴이죠. 뭐 상한가 뭐 6방 정도까지 날렸다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금 재파동인데 내렸던 폭의 절반 정도까지 반등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한 450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어쨌든 수급적으로만 좀 대응하셔야지 별다른 또 방법이 또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왜 480원대냐? 지금 매물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. 근데 그 다음 매물 저항 라인 구간대가 시작되는 구간대가 500원대예요. 그러면 미니멈 요 언저리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동전주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혹시나 투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앞쪽에 오랜 기간 동안 물려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두터워지는 구간대예요. 그러니까 음봉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신규 편입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 꼭 보시라 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젠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? 뭐 폐암 진단용 항체 생산 돌입 소식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. 사이토젠이 뭐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. 예, 크지는 않고 상장 특례를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죠. 매출액 8억짜리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상장 특례를 좀 받아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오늘 뭐 다행스럽게 올라가긴 했습니다. 오늘 거래가 220만 주 여기 더불어서 유동주의수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420만 주 뭐 절반 이상 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잔량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14만 주.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됐던 게 220만 주인 것에 한 10% 이상 가량이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뭐 상장량이 많지는 않네요. 게다가 장 막판에 붙으면서 2시 반인가요? 예, 2시 반 2시 반쯤부터 이제 올려 붙였는데 매물 저항 때는 호가 공백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13,000원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추가적인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이슈에 대한 단발성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3,000원대까지는 보고 갈 수가 있다.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 자체가 이제 생산 뭐 돌입했다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. 응? 생산 돌입했다. 그러니까 재료가 사실 노출이 되면은 이슈나 재료에 대한 어떤 효과는 끝이 난다라고 보셔야 돼요. 뭐 오늘은 상한가를 갔지만은 이게 계속 뭐 점으로 날릴 수 있을 만한 이슈나 재료는 아니죠.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과 현실이 됐을 때 올라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. 테마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것이고요. 현실화가 됐을 때는 내려갑니다. 기대감이 더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. 자, 제이웨이 보겠습니다. 제이웨이 오랜만에 뭐 풀리긴 했는데 뭐 주청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하고 뭐 난리가 났네요. 그죠? 예. 이것도 오랜만에 또 풀리긴 했는데 제이웨이 뭐 오랜만에 또 풀리긴 했어요. 파산 신청 사유 해소 속에서 거래가 재개가 됐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산을 하는 부분과 기업의 어떤 존속 가치로서 운영이 되는 부분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각계 별개예요.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어떤 파산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정지시켜 놨다가 오랜만에 좀 풀었습니다. 뭐 물려있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상한가가 또 굳건히 붙어 있는데요. 뭐 우선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거래가 됐던 양 자체는 100만 주. 이거 상한가 잔량은 40만 주. 유동지수가 1,500만 주인 것에 감안했을 때는 오늘 거래가 상당히 안 나온 편이에요. 그러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. 다만 내일자는 거래가 좀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. 일전에도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었던 흔적이 좀 있네요. 1,700원, 1,500원대 사이에서. 근데 여기서 지금 대량의 매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서 좀 눌려줬다가 다시 올리려고 했던 찰나에 이렇게 좀 돼버리면서 정지가 되면서 풀렸다가 다시 또 정지가 됐었는데
아마 이런 자리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1800원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나갔던 흔적이 없고 지난 동안 어떤 세월에 대한 뭐 보상, 그리고 이렇게 자포자기 한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지겨워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끌고 올라가게 되면 또 따라 올라오게끔 돼 있어요. 예, 그래서 관리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런 점들을 좀 유의를 좀 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한해서 한 1700원대에서부터 한 1800원대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테마나 이슈성이 강한 종목들은 아니었었고요. 단발성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인 만큼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게다가 오늘은 금요일이죠.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좀 마무리하고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포트 운용으로서 또 현금을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서 다음 주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. 오늘 종목들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B급 재료들이에요. B급. 뭐 시장에서 매출액이 반영이 돼서 뭐 크게 어떤 테마를 형성할 수 있고 실매출액이 엄청나게 뭐 늘어난다. 뭐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니니까요. 간단하게 차익 실현 또는 물려있었던 분들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 보시면서 제가 드렸었던 목표가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. 그렇게 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와 더불어서 상한라이더 어플 꼭 좀 가입을 좀 해 주시고요. 오시게 되면 뭐 좋은 종목들과 정보들, 그다음 시장의 또 빠른 테마 이슈들 뭐 이런 것들 체크해드로 할 테니까 이 점들 잘 감안을 하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요일입니다. 무리하지 마시고요. 현금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박 나십시오. 감사합니다.